안녕하십니까. 그동안 한자의 기초, 즉 한자의 필요성과 한자의 기원, 그리고 한자의 구성원리, 한자의 부수, 그리고 점과 핵, 한자의 3요소, 필순, 영자 8법 등 이 한자의 기초 분야를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한자를 쉽고 재미있게 기억할 수 있을까? 한자의 연상 기억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연상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나 단어 따위를 우리 이 오감을 통해서, 인간의 오감을 통해서 그것을 연결시켜서 머릿속에 떠올리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심리학에서도 이 자유연상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렵다고 하는 이 한자를 되도록이면은 쉽게 연상하는 그러한 원리 또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칠판에 써 놓았는데 연상기억이라고는 이렇게 씁니다. 우선 이 연자는 잇는다고 하는 이을연, 연이을 연자인데 이 귀이자와 이 북실관, 요거는 귀이자고 귀이, 그 다음에 이거는 북실관자인데 어떻게 이것이 이제 연이을 연자인가 이어준다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귀이자는 8대째 손자잉이라는 뜻이 있어요. 8대째 손자잉. 그러니까 손자잉이죠. 손자잉. 이 손자라고 하는 것은 계속 이렇게 이어진다, 대를 이어간다는 이런 뜻이 있고, 이 연자의 부수가 이 잉자이기 때문에, 귀이면서 잉자이기 때문에 이 손자를 이어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이 북실관자도 보면은 이 작을 요자가 두 개가 있고 그 실을 이렇게 받들고 있는 모습인데, 우리가 그 옷감을 이렇게 짜고 할 때 실로서 이렇게 계속 연결시켜 주죠. 그래서 이 연자는 이어준다. 그래서 연이을 연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상자는 생각상자인데, 이 서로 상자와 그 다음에 마음심, 이 두 글자가 합쳐져서 생각한다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죠. 이 상자도 요 앞에 있는 부분이 나무 목자고 뒤에 눈 목자인데, 이 나무 목자도 본다고 하는 뜻이 있어요. 높은 나무에 올라가면은 눈으로 멀리 볼 수 있다, 잘 볼 수 있다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나무는 그 자체가 본다는 뜻이 있는데,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나무 막대기로 이렇게 앞을 이렇게 보면서 걸어간다. 이렇게 본다면 본다는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볼상자도 되고 서로상도 되고 또 높을상도 되고 뭐 벼슬상도 되고 정성상자도 되고 이렇죠. 그 다음에 이 마음심,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니까, 그래서 생각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생각하는 것을 이어서 이렇게 연상하면서, 그게 연상이죠. 연상하면서 기억한다. 기록할 기자도 말씀 원자에다가 그 다음에 몸기자가 있는데, 기자는 음을 나타내고 말씀 원자는 뜻을 나타내죠. 그래서 이제 기록한다는 뜻인데, 기록할 기, 기록기. 그 다음에 이것은 기억할 억자인데, 역시 여기 신방변, 마음심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뜻이자다. 그래서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생각 상자에도 마음 심자가 있고 기억할 억자에도 마음심이 있다.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잊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을 하려면은 우리가 말로 하면은 그냥 날아가 버리니까 그것을 기록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쓰면서 공부한다. 그것이 이제 기억하는 데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한자 공부를 할 때 이 기록하면서 이 기록기자니까 기록하면서 기억하려고 하는 습관을 길러야 된다. 소리를 내면서 쓰면서 그 다음에 공부를 해야만 그게 기억이 잘 된다. 이 한자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죠. 그것을 연상기억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상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나 단어 따위를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서로 연결시켜서 머릿속에 떠올리게 하는 방법인데 우리 이 한자는 그야말로 하나의 그 그림, 그 아이디어 그래픽, 그림을 그려서 그것을 문자화 시킨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연상법에 의한 한자 기억을 하려고 하는 노력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한자를 공부하는 방법. 어디 특별히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동안 공부를 해보면서 그 경험을 토대로 이제 한번 설명을 해본다면 예를 들어서 한글 같은 경우는 한글은 모음하고 자음, 모음, 자음, 자음도 마찬가지죠. 자음과 모음 이 24자를 토대로 해서 이 24자를 토대로 해서 공부하는 것이다. 한글은. 그렇죠. 그 다음에 영어는 그럼 영어는 어떻게 공부하는? 영어도 단어를 계속 외워야 되는데 영어는 알파벳 알파벳 우리가 28자를 가지고 공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한자는 그러면 어떻게 공부하나요? 한자는 어떻게 이제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미 우리가 공부를 했듯이 한자는 부수 214자를 가지고 한다. 그러면 이 부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어떤 이 단어 또는 한자를 만드는 하나의 재료다. 부수가 합쳐져서 글자가 되는 거니까 재료. 재료라고 하는 것은 뭐 집을 짓는 데도 재료가 있고 그 다음에 음식을 만드는 데도 재료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재료를 어떻게 이제 가지고 결합을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 재료를 214자를 가지고 어떤 사물의 모양을 보고 독채자로 만든 것을 문이라고 한다. 이거는 독채자란 말이죠. 그 다음에 만들어 놓은 그 글자에다가 다른 다른 글자를 하나 더 갖다 이렇게 더하게 하면 그것이 새로운 글자가 되니까 문 더하기 이 무는 합체자가 된다.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종합해서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재료를 가지고 여러 가지 한자를 이제 만들어 내는데 그 한자를 우리가 기억을 이렇게 쉽게 잘 하려면은 연상법에 의한 한자 기억법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상법을 우리가 최대한 이용을 해서 우리가 한자를 익히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한자를 공부할 때는 그 한자를 만든 사람, 만든 사람 입장에서 공부를 해야 된다. 한자를 만든 사람의 입장에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한자를 만들 때 이와 같은 그 사물의 모양을 보고 이와 같은 그 부수를 가지고 문과 자를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때의 그 만든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한자는 쉽게 우리가 연상할 수 있고 기억될 수 있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한자는 옛날에 만들었으니까 옛날을 생각해야 된다. 지금 이 시대의 한자를 만든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이 옛날에 만들었으니까 그때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연상을 하면 한자를 쉽게 익힐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변 상황을 토대로 주변 상황,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뭐 이런 것들 우리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현상 위주로 그것을 한자와 결부시켜서 공부하려고 하면 쉽게 공부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한자를 익히는데 일단 그 생활 속에서 주변에 뭐 유원지 간다든지 유원지에 가면은 이렇게 그 현파이라든지 뭐 이렇게 편액 이런 것들이 있죠. 거기에 나와 있는 한자들을 바로 검색을 해서 공부를 해 본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다니면 이정표가 있어요. 이정표. 그 이정표도 이제 거기 보면은 이제 한글로도 있고 영어로도 있고 한자로도 있고 뭐 지방자치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교통편을 이용하다 보면은 대중교통, 거기 영명이 다 나와 있어요. 지하철도 마찬가지고, 영명이라든지, 뭐 이와 같은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 위주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한자를 이렇게 기억하려고 노력하면 쉽게 기억이 된다.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자를 공부할 때 어떤 그 사고를 가지고 해야 되는가? 한자의 사고. 우리가 한자를 공부하면서 어떤 이 한자에 대한 어떻게 하면 이게 연상이 또 잘 되고 또 연상된 것을 기억을 잘 할 것인가? 이렇게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사고죠. 요 사자는 요거는 밭전자고 밑에 마음심자니까 밭에 가서 농부가 어떻게 농사를 지어서 가을에 추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는 그런 생각이요. 그게 생각자 사자고 이 고자는 이 과거에 그 지나간 것에 대한 생각 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고를 하게 되는데 이 사고를 할 때에는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먼 곳에서 나 쪽으로 먼 곳에서 나를 향하여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 나 자신을 향해서. 그건 먼 곳이 뭐가 있냐? 먼 곳은 저 멀리 있는 게 하늘이죠. 예를 들면은 하늘이 있다. 그러면은 하늘 밑에는 또 땅이 있어요. 천지. 그 다음에 또 나가 있는 거지. 항상 나가 있는 거. 천지인.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먼 곳에서부터 아니면은 저 멀리 우리 그 조상부터 생각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먼 곳에서부터 그리고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또 표현을 하늘은 둥글고 땅은 또 이렇게 뭐가 나 있고
이렇단 말이죠. 그 다음에 사람은 이 서 있는 모양이 삼각형이다. 이런 거죠. 이것을 수로 따져보면은 하늘은 하나. 이거 하나는 점이니까 점으로 표시를 했잖아요. 하늘이요. 원래. 그 다음에 이제 땅은 둘이란 말이죠. 둘.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은 셋이요. 셋. 1, 2, 3. 이런 식으로 해서 먼 곳에서부터 나를 향하여 이렇게 연상을 해본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경우는 먼 곳에서 나를 향하여서 오는 것은 확실한 경우예요. 이거 이제 불교에서는 돈수라고 하는데, 돈수. 바로 그냥, 내가 깨달으면 바로 그것은 내가 닦을 수 있다. 바로 내 거다, 이 말이죠. 이게 돈수예요, 사실은. 그래서 먼 곳에서부터 나를 향하여 오는 것은 확실한 경우이고, 확실한 경우.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제 하나의 우리가 무슨 연역법이다. 뭐 이렇게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상식적으로 나를 중심으로 화문 공부하는 거니까 먼 곳에서부터 나를 향하여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따져본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하면은 이걸 이제 귀납법이라고도 하는데, 귀납법이라고 하는데, 나를 중심으로 해서 멀리 이렇게 생각을 해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확실하지 않을 경우에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나로부터 모르는 쪽으로 이렇게 점점 나간다. 이걸 이제 그 불교 용어로는 도노점수라고 해요. 점자가 이제 점점점자니까 도노점수. 이것은 나로부터 먼 곳으로 반대로 이렇게 연상을 해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점점 닦아 나간다 해가지고 점점 닦아 나간다. 점수. 점점 닦아 나간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주소 같은 경우도 이러면 먼 데서부터 오는 거죠. 우리가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먼 데서부터 예를 들면은 뭐 대한민국 뭐 서울특별시 뭐 무슨 구 무슨 동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런데 나로부터 먼 곳으로 가는 경우는 또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이 영어권 나라 같은 경우는 나 자신부터 먼저 나가잖아요. 주소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결과적으로 나로부터 나간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자를 사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연상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이런 과정이 계속 피드백 되면서 이 머릿속에서 연상이 되고 있는데 방식이 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크게 보면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먼 곳에서 나를 향해서 오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냐, 안 그러면 나로부터 멀리 가면서 생각하는 거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크게 볼 수가 있는데, 뭐 이와 같은 것들은 하나의 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나누어서 그냥 설명을 한 것 뿐이고, 실제로 이 한자를 공부를 이제 그러면 실제 한번 우리가 연상 방법을 한번 해보자, 이런 것이죠. 공부하는 방법에는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한자를 연상 기억으로 들어가게 되면 부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하는 것이 원칙이겠죠. 그러면 우선에 우리가 이제 사람이니까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나가는 쪽으로 이제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가는 쪽으로. 그러면은 이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뭐 결과적으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나니까. 그래서 사람이 이 혼자 살 수 없다. 그 둘이 살아야 되겠죠. 둘 이상. 이 어질인. 둘 이상이 살게 되면은 어진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게 어질인자가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그 다음에 또 계속 뭐 이 연상해서 나가게 되면은 두 사람 이상이 살게 되면은 이제 속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신. 이런 식으로 연관해서 계속 나가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또 여러 사람이 살다가 보면은 믿음이 가야 되는데 다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렇게 하면 이제 사건이 된다. 물론 뭐 이 사람하고 소하고 있다가 보면은 사건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글자이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또 여러 명이 살면은 어떻게 되느냐? 질서가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대오오, 오를 맞추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이재금자가 되니까 금시, 이재금. 그 다음에 또 안내, 사람이 이렇게 어떤 사람이 어느 곳으로 들어간다. 뭐 안내, 이 사람인자. 물론 뭐 이 글자가 이 멀경자의 원래 글자는 이렇게 드립자, 들어간다는 뜻이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연상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연상은 자기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자를 계속 사람인자라고 하는 이 부수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연상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 사이에 끼일개 두 개지요. 이 끼일개자 또 재미있는 게 어떤 사이에 이렇게 끼어 있어서 두 가지의 어떤 경우가 있을 때 이런 거죠. 그래서 두 가지의 경우라고 하는 게 양쪽을 다 이렇게 잘 연결을 시켜주는 게 그 중개사잖아요. 그 중개할 때 개자 이거 쓴단 말이죠. 그러면 이 두 가지의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는 베푸는 경우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그 반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베풀어서 어떤 내가 손해를 좀 본다라고 이렇게 할 경우는 결과적으로 그 뒤에는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반대로 하나 좀 인색하게 베푸는 것이 아니고 인색하게 했을 경우는 그 뒤에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이건 또 이제 그 주역에서도 나오는 그런 이야기지만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예요. 이 글자가 끼일개. 이 사람인자로 나가는 이 글자가 많지만 다 우리가 암기할 수는 없죠. 다만 우리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한자를 되도록이면은 골라서 이렇게 익히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덕이 있으면은 사람이 언덕에서는 이게 기울측자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산에 이 언덕에 올라가면은 밑에 낭떠러지를 보면은 낭떠러지 쪽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반대로 이렇게 해서 보죠. 그러니까 이 기울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거 생각하면은 연상이 되는 거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산이 나왔으니까는 또 산 하나 더 집어넣으면 이게 신선선. 산에 가면 시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선선 이렇게 익히면 되는 거지. 산에 가서 도 닦는다? 그러면 신선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글자를 하나 바꾸어서 다른 글자로 한번 해보면 이것은 이제 사람은 나 자신으로부터 이제 멀리 이렇게 나가면서 이제 공부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먼 데서부터 들어오면서 먼 곳에서부터 나 자신을 향해서 오면서 이렇게 또 연상을 한번 해보면 이런 글자가 있죠. 이게 이제 부수에서는 보일시 볼시자인데, 본래 요 글자는 요 위에 있는 요 부분은 이거는 하늘을 뜻해요. 하늘. 우리 하늘 천자 이렇게 쓰니까 하늘을 뜻하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이 작을 소자는 해와 달과 별이다. 그러면은 저 먼 데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달려 있는 해달별이다. 연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일 시자도 되고 밑에 있는 사람에게는 잘 보이겠죠. 높으니까. 그 다음에 또 높은 데 있으니까 잘 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볼 시자도 되는 거예요.
보일시도 되고 볼시도 된다. 그러니까 정반대죠. 결과적으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인데, 그러면 잘 보고 그 다음에 잘 보이고 뭐 이렇다 이거예요, 이 글자가. 그래서 이 글자가 들어가면 대부분 귀신하고 관련이 된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옛날부터 하늘을 보고 우리가 빌기도 하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 시자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무엇을 갖다가 이렇게 붙이면, 더하게 하면 새로운 글자가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연상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시자에다가 이 신자가 들어가면 귀신신자가 된다는 거예요. 귀신신. 귀신신. 그 다음에 이제 요 부수를 변형을 시키면 이렇게도 쓰죠. 요 같은 글자인데, 요 글자가 이제 들어가면 클복자가 들어가면 복복자가 된단 말이에요. 복복. 그 복은 신이 준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 복지. 요건 또 복지자예요. 복복 복지. 그 다음에 이제 복지사 하게 되면은 이게 복지사. 요거는 모일 사자인데 복지사회 이렇게 쓸 수 있죠. 복지사회라. 복지사회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복지사까지 전부 다 여기에 보일 시자, 볼 시자가 들어갔는데, 복지사회라고 하는 것이 여기 보면 이것도 의미가 있는데, 복복 복지. 복은 복지라고 하는 게 인간이 주는 건 아니고 신이 준다. 한자로 풀이해 보면. 그 다음에 사회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또 단어인데, 요거는 이제 모일 사자고 이것도 모일 회자예요. 그래서 이 모일 사자는 무엇이고 모일 회는 또 어떤 차이가 있냐? 이 모일 사자는 이 신이 주는 거니까 자연적인 모임. 그러니까 어떤 가족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의도적으로만 모인 게 아니죠. 이거는 신이 준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회자는, 모일 회자는 인간이 의도적으로 필요하니까 모이는 거예요. 그것이 이 모일 회자인데, 뭐 회원 제도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필요하니까 거기 가입을 해서 회원이 된다. 그때 이 모일 회자예요. 필요하니까 회의를 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자연적으로 모였던, 인위적으로 모였던, 그렇게 모여서 사는 그러한 것이 바로 사회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 모여 사는 곳에 이 복을 줘야 된다. 복복 복지. 그게 복지사회예요. 이렇게 보면 여기서 이 시자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충분히 이제 이해할 수 있고, 또 하늘에는 해달별이 달려있다. 연상하면 하늘에 해달별 외에 뭐가 있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구름 같은 것은 이 기상현상에 의해서 이제 생기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하늘에 달려있는 건 해달별 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연상을 그런 식으로 하면은 쉽게 우리가 익힐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하나 또 더 해보면, 문이다. 일반적인 거. 이건 또 가까운 데서 이제 먼 곳으로 하는 거죠. 이 문문자는 이러한 그 시골 초가집에 옛날에는 여기에 문이 이렇게 있었어요. 대문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이 모양을 본뜬 글자란 말이죠. 그러면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제 이게 문문자라고 하는 것은 대문 모양을 본뜬 것이니까 문문, 이 연상하면 금방 이 문문자는 머릿속에 이제 들어오지요. 여기다가 이제 문을 연다, 열 때는 어떻게 여느냐? 이게 열 개자인데 이게 두 손 공자고, 문을 지금도 마찬가지죠. 샷들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예요. 이게 열 개자라. 그럼 닫는 것은 어떠냐? 열었으면 또 문을 닫아야 되니까 이렇게 빗장을 치는 거예요.
물론 빗장 치는 게 빗장 산자가 또 있기는 있습니다만 빗장을 치는 방법이 여러 가지죠. 이러면 빗장 산자 옆으로 이렇게 탁 닫아버려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문을 탁 빗장 치는 이렇게 대못을 박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 문자에다가 입구자가 들어가면 입으로 말을 하니까 물을 문자가 돼. 그 다음에 이 문자에다가 귀자가 들어가면 들을 문자가 된다. 귀로 들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외에도 쭉 이렇게 나가면은 얼마든지 이 연상하면서 한자를 우리가 공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한자 연상 기억 공부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이제 연상 기억이라고 하는 이 한자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연상이라고 하는 것이 연자가 이 귀자가 부수인데 귀가 무엇을 이어주느냐 이거 듣는 거 오감 중에 한 가지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이 귀자는 손자잉이라고 하는 뜻이 있다. 팔대째 손자잉. 이 팔대라고 하는 건 많은 거죠. 그래서 손자라고 하는 것은 계속 대를 밑으로 이어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북실 관자는 이 연자의 그 음을 나타내기도 하면서 여기에 실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실로 계속 이렇게 연결시켜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연자가. 그래서 이제 연상, 이건 생각하는 거니까. 연상한다는 것은 바로 이제 생각하는 거. 어떤 일이나 단어를 우리가 자꾸 이제 무엇을 하나 보면 그것이 생각나는 것. 이게 연상이니까. 한자를 그런 식으로 해서 기억을 하자는 거예요. 한자를.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거에 있어서는 한글은 이 자음 모음을 하고 영어는 알파벳을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한자는 부수를 가지고 하는데 이미 공부했지만 부수는 214자가 있는데 한자를 만드는 재료란 말이죠.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도 고춧가루도 있고 뭐 이렇게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자 만들 때도 부수가 이 214자가 있는데 이것을 재료로 해서 글자를 만들어낸다 이거예요. 그래서 최초로 만든 것을 문이라 하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글자에 또 다른 글자를 덧붙이면 새로운 글자가 되는데 그것을 문과 문을 합친 것을 자라고 해요. 이것을 합체자, 이것은 이제 문 글자자, 이 자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합체자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그 한자를 익히는 데는 우선에 이 한자를 이와 같이 만들었으니까 만든 사람의 입장에 우리가 들어가서 한자를 익혀야 되는데 그 만든 사람이 옛날에 만들었으니까 물론 최근에도 한두 자씩 만들어지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만들 당시로 이렇게 소급해서 아주 그 옛날을 생각하면 아까 여기 이 옛날 시골 집이 이렇게 생겼지 지금은 이렇게 안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자를 연상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 일상생활에 주변에서 나타나는 것들 유원지에 우리가 이렇게 놀러 가서 거기에 무슨 뭐 한자로 쓰여지는 그 문구 이런 것을 보고 또 공부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은 이정표 그 다음에 영명 뭐 지명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아울러서 우리 사람 이름 친구들 이름자도 한번 한자로 이렇게 써보면서 너는 무슨 뜻으로 이름이 지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자를 이 연상을 하려고 하면 이 사고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먼 곳에서 가까운 쪽으로 나를 향해서 그 다음에 나로부터 먼 곳으로 가면서 이런 그 생각하는 방법이 있는데 먼 곳으로 가는 경우는 먼 곳에서 나에게로 오는 경우는 좀 확실한 경우고 그 다음에 나로부터 멀리 이렇게 점점 물이 스며들듯이 이렇게 나가는 것은 좀 확실하지 않은 경우는 이런 형태로 이제 하게 돼요. 이것을 뭐 연역법이다, 기납법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이 먼 곳에서 먼 곳이 하늘이 제일 머니까 어떻게 보면 하늘은 지상 1m 이상을 하늘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늘은 저 멀리 하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늘은 이제 원이니까 그 다음에
이 땅은 이제 네모가 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사람은 삼각형으로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1, 2, 3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제 천지인 그 다음에 또 저 멀리 조상으로부터 이렇게 오면서 공부하는 방법도 있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와 같이 사람인이나 그 다음에 보이를 셌잖아 아니면은 문문자 그 외에도 뭐 부수 214자를 가지고 만들어진 그 한자를 원근 방법으로 연상을 하면서 한자를 익히면 쉽게 어려운 한자를 하지만 쉽게 익힐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한자 방정식 한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